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세기 말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 슐리만이 흙더미 속에서 트로이의 성벽을 찾아내기 전까지 인류에게 그곳은 그저 호메로스의 소설 속에나 존재하는 허구였습니다. 신화가 역사가 되는 순간 전 세계는 경악했죠. 그리고 여기 제2의 트로이가 될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거대 제국이 신의 분노를 사 단 하루 만에 바다 밑으로 수장되었다. 철학자 플라톤이 크리티아스에서 생생하게 묘사했던 비운의 문명 아틀란티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그저 흥미로운 신화나 뱃사람들의 과장된 전설 정도로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만약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미래를 예견한 경고였다면 어떨까요? 흔히 침몰하는 나라라고 하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잦은 옆나라 일본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영화나 소설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조용히 하지만 그 어떤 재난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일본 침몰을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2024년 4월 세계적인 권위의 사이언스지는 충격적인 보고서 하나를 발표하며 전 세계에 적색경보를 울렸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의 절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진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지구를 분노케 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복수극입니다. 지금 중국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이언스에 게재된 베이징대와 화남사범대 공동연구팀의 논문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인구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중국의 주요 도시 82곳을 위성으로 정밀 분석했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조사 대상 도시 면적의 45%가 매년 3mm 이상 가라앉고 있었으니까요. 고작 3mm,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누적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건물에 금이 가고 지하 가스관이 뒤틀리고 철로가 휘어지기에 충분한 변이입니다. 더 심각한 건 전체의 16%에 달하는 지역은 매년 10mm 이상, 그야말로 엘리베이터를 탄 듯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중국의 심장, 수도 베이징입니다. 현재 베이징은 매년 45mm라는 믿기 힘든 속도로 땅이 꺼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45cm, 성인 무릎 높이만큼의 땅이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복잡하게 얽힌 지하철 노선과 고속도로 주변에서 땅은 더욱 빠르게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수치상의 경고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건이 2023년 6월 텐진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텐진시 진난구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도로가 갑자기 흉측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히 서있던 고층 아파트들이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지하 주차장 벽면에서는 콸콸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진도 없었고 폭우가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집안이 푹 꺼진 겁니다. 이 사고로 주민 3천여 명이 한밤중에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긴급 대피해야 했죠. 재난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이 사건은 중국의 도시들이 모래성 위에 지어졌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마천루로 유명한 상하이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1920년대부터 지반 침하가 시작된 상하이는 지난 100년간 무려 2.6m 이상 가라앉았습니다. 건물 1층 높이가 통째로 땅속으로 사라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멀쩡하던 대륙이 왜 갑자기 스펀지처럼 힘을 잃고 주저앉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유례없는 속도로 도시화와 산업화를 밀어붙였습니다. 공장을 돌리고 수천만 명의 인구가 먹고 씻을 물이 필요해지자 그들은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를 닥치는 대로 퍼올린 겁니다. 쭉 마치 빨대로 음료수를 남김없이 빨아먹듯 대륙의 지하수를 고갈시켰죠. 많은 분이 지하수를 그저 땅속에 고여있는 물탱크 정도로 생각하지만 지질학적으로 지하수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흙과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지하수는 위에서 누르는 땅의 무게를 분산시켜 버티게 해주는 수압, 즉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쑥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기가 빠져나간 흙 알갱이들은 서로 엉겨붙으며 부피가 줄어듭니다. 마치 물을 머금어 팽팽했던 스펀지를 손으로 꽉 쥐어짜면 납작하게 쪼그라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푸석푸석해진 땅, 그 위에 중국인들은 과시라도 하듯 수십, 수백 층짜리 무거운 마천루들을 빽빽하게 세워 올렸습니다. 지하에서는 지지대가 사라지고 지상에서는 엄청난 무게가 짓누르니 땅이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대륙 침몰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사실 서울 역시 도심 곳곳에서 노후 하수관 파열이나 공사 현장 주변의 집안 함몰, 이른바 싱크홀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완전히 싱크홀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응 방식에서 한국은 중국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땅을 파헤치는 데 그치지 않고 땅의 움직임을 밀리미터 단위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첨단 위성 레이더 기술인 인싸 기술 덕분입니다. 우주에 떠있는 위성이 주기적으로 지표면에 레이더를 쏘아 땅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미세한 변화를 잡아냅니다.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1mm의 치마도 한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곳곳에 설치된 지하수 관측소를 통해 수위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무작정 퍼다 쓰고 보는 중국의 방식과는 관리 방식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땅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구가 가라앉는 현상이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매년 25cm씩 무선 속도로 가라앉아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고 수도를 누산타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멕시코시티나 미국의 뉴욕 역시 거대한 건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유독 중국의 상황을 보며 고개를 젓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규모의 공포,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상황을 설명하려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질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앞서 지하수가 빠져나가면 땅이 스펀지처럼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비가역적 안밀이라는 현상입니다. 지하수가 빠져나간 흙 입자 사이에는 미세한 빈 공간, 즉 공극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단순히 좁아지는 게 아니라 상부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흙의 골격 구조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탄산음료를 다 마신 플라스틱 페트병을 생각해보면 뚜껑을 열어두면 원래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힘껏 찌그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진 페트병에 다시 공기를 불어넣거나 물을 채운다고 해서 처음에 매끈했던 모양으로 100% 돌아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플라스틱의 구조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땅이 지금 이 찌그러진 페트병 신세입니다. 한번 무너진 집안 구조는 나중에 후회하고 물을 다시 채워 넣어도 원상복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가역성,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수많은 대도시는 이미 이 회복 불가능한 임계점을 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보면 중국의 실책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사실 일본의 도쿄도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심각한 집안 침하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섬나라 투기의 위기감으로 1970년대부터 지하수 사용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했습니다. 더 이상 땅속의 물을 건드리지 말라며 정부가 나서서 강력하게 통제한 덕분에 도쿄의 침하는 멈췄습니다. 골든타임을 지켜낸 겁니다.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덩치만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야 부랴부랴 규제를 한다지만 이미 으스러진 흙의 골격을 다시 세우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에는 또 하나의 재앙이 겹쳐오고 있습니다. 바로 해수면 상승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바닷물은 찰랑찰랑 차오르는데 해안가의 땅은 쑥쑥 내려갑니다. 위에선 찍어 누르고 아래에서는 물이 차오르는 샌드위치 신세. 상하이, 텐진 같은 중국의 핵심 경제도시들이 바로 이 해안가에 몰려 있습니다. 제방을 아무리 높게 쌓은들 땅 자체가 가라앉으면 바닷물은 언젠가 도시의 심장부를 덮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진들의 경고는 섬뜩합니다. 이대로라면 100년 안에 중국 해안 도시의 약 26%가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 인구의 수억 명이 살고 있는 터전이 바닷물 아래로 잠긴다는 뜻입니다. 수억 명의 환경난민이 발생하고 그들이 살 곳을 찾아 내륙으로 독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인 우리에게도 엄청난 지정학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중국의 사례는 아주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자연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밟고 서 있는 이 단단한 대지는 사실 거대한 지하수와 토양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당장 이 화려한 마천루와 경제성장을 위해 그 균형을 함부로 무너뜨린다면 자연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아니 이자가 잔뜩 붙은 청구서를 내밉니다. 중국이 지금 받아든 청구서는 갈라진 아파트, 휘어진 도로, 그리고 언제 물에 잠길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첨단 위성 감시체계와 스마트한 수자원 관리 기술로 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 역시 기후변화와 도시 노후화라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콘크리트 밑에 숨죽이고 있는 거대한 자연입니다. 함부로 파헤치고 쥐어짜면 땅은 반드시 복수합니다. 일본이 가라앉을까봐 걱정하느라 정작 옆에서 조용히, 그리고 거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륙의 비명을 듣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의 현실은 인류가 자연 앞에서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거대한 반면교사입니다. 이상 팩트로 재앙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